자, 이제 50번 갑니다. 문제 34번. 자, 다음은 이제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이제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건데요. 일단 1번. 자,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입니다. 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 원 이상이면 이게 10년이고요. 5억 미만은 5년으로 하게 되죠. 그죠? 네, 맞고. 두 번째. 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는 것은요. 그 시효가 완성되면 국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징수권이 없어지는 게 소멸시효고. 세 번째는 과세표준세액의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고 납부 세금은 그 다음 날부터 기간 따져갖고 5년 넘어가면 없어지는 거고, 이게 만약 고지받는 세금이면 과세 기준 일로부터 그 기간을 판정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 과세표준세액의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간 따지다. 똑같은 게 나왔네요. 예. 저번 납세 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로는 소멸시효는 정지된다. 아니고 뭐예요? 중단. 그래서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는 전부 다 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정지 사유가 아니었죠. 그래서 중단됩니다. 근데 그 3, 4번이 어떻게 똑같은 문제가 넣었을까요? 어쨌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51번으로 가죠. 부동산 세목의 법정 신고 기한은 납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다가 아니죠. 상속받았을 때 취득은 상속 개시가 아니고 상속 개시일 그 달의 말부터. 그래서 상속이 되면 그 달의 말일부터 언제? 그 달의 말일로부터 쭉 와서 국내에 있으면 6개월을 내고 외국에 있으면 9개월 내에서 6개월이나 9개월 내에서 이 기간에 신고하게 되죠. 자, 틀렸고. 두 번째.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죠. 세 번째. 자, 등록분 등록명세는 언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그죠? 네 번째. 건물에 대한 양도세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해서 양도세 확정 신고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신고해서 이 기간에 신고돼야죠. 5번. 자, 종합부동산세 법정 신고 기한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방식을 택할 경우 12월 15일이다. 그래서 이 종부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서 종부세는 굳이 얘기하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서 이 기간에 납부하게 되죠. 자, 그럼 잘못된 거 정답 1번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제 52번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1번. 자,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 근데 이게 이의신청이건 심사청구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90일 내에 불복을 합니다. 그래서 2번.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거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심판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 그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면 결정 통지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시 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며칠 내? 역시 90일 내. 네 번째,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그 처분에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선 이의신청, 심판청구,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아니고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의신청을 했어요. 심판청구했어요. 이게 이제 신청하기 전에 이거죠. 정부가 저한테 야, 너 이번에 세금 내야 돼. 얼마인데요? 3천만 원. 불복을 제기했어요. 이의신청을 했어요. 했다고 해서 그 세금이 없어진다든가 그렇지 않거든 갑자기. 그래서 그 이의신청에도 국가가 처음에 저한테 부과한 3천만 원은 계속 유효한 겁니다. 유효해요. 그래서 그 효력은 영향이 없어요. 일단 판결 날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게 압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압류가 되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그때부터 처분 난 날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 그래 아직 팔지 마라. 왜 내가 낼 테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거고 5번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다. 요즘에 비 많이 왔죠.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천재지변 때문에 못하게 되면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돼요. 다만 얘는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유를 본인이 입증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능하다. 잘못된 건 4번이고. 자, 53번도 똑같은 패턴인데 볼게요. 자, 국세기본법상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자, 심판 청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건데 1번. 자, 국세기본법 혹은 세법에 따른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어요. 즉 선택이에요. 심사 청구가 됐건 심판이건 하나를 선택이지 하나 갖고 아예 이참에 양쪽 다 가보자. 그거 안 돼요. 양쪽 중에 하나만 가야 돼. 하나만. 두 번째, 국세기본법 혹은 세법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인 경우 그 처분에 대해선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에 앞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자, 2번이 뭐냐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의 조사나 결정, 세무조사 받은 거예요. 쉽게. 세무조사 받은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이의 신청이건 심사 청구건 간에 국가가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야, 너 세금 내. 이 상태일 때 불복을 제기하지. 세무조사 받은 건 이건 불복 제기의 여지가 없죠. 이미 내가 잘못한 거 뻔히 다 알고 온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절대 불복 제기할 수 없다. 세 번째,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심판 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 효력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네. 결정 날 때까지. 네 번째,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대해서 즉각 필요한 처분을 내야 한다. 이 처분은 여러 개 있는데 뭐 크게 두 개만 기억해요. 인용, 기각. 인용은 뭐냐? 인용은 네 말이 맞다 이거죠. 기각은 뭐예요? 네가 신청한 거 웃기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인용이나 뭐 기각 등등을 처분해야 됩니다. 5번 조세심판관 회의나 심판합동회의는요.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할 때 심판 청구단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의 신청을 했어요. 처음에 부과받은 게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인데 이거 억울하다 못 내겠다 해서 불복을 제기해 갖고 다시 심판 청구를 했네. 또 심판 청구에서 너희 놈 괘씸죄 너 5,000만 원 이렇게는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금액이 같거나 줄는 건 인정되지만 애시당초보다 많아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 세무조사 받은 다음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54번 가볼게요 이제. 자, 지방세법상 공시송달인데 보죠. 이 송달 방법인데 정확한 제목은 서류의 송달입니다. 송달 보내는 거죠. 자, 이거 뭘 보내냐면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이 세금에 관련된 문서, 이 세금과 관련된 문서, 이 문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 이게 서류 송달인데 이때 자 송달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공무원이 직접 와서 주고 가는 교부 송달. 그다음에 우편을 받는 우편 송달. 그다음에 공시하는 공시 송달. 아니 공시. 인터넷에서 받는 전자 송달. 그렇게 세 가지겠는데 자, 이 중에서 이 두 가지 교부와 우편이 불가능하다. 얘가 불가능하면 정부는 공시합니다. 이게 공시 송달이에요. 공시 송달. 정부가 공시하게 돼요. 공시 송달. 그래서 교부는 공무원이 가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또 우편 보냈더니 계속 반송되온데요. 이때 전부 다 공시 송달을 하게 됩니다. 자, 보기 1번. 자, 공시 송달 사유가 아닌 거 첫째. 자, 송달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자, 송달이 불가능하다. 저 불가능하니까 뭐예요? 공시하죠. 두 번째. 송달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대. 역시 송달 불가능하죠. 세 번째. 우편으로 보냈는데 받을 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서 반송돼 왔대요. 얘도 안 되죠. 네 번째. 자, 송달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가 정당한 서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다. 자, 지금은 만났어요. 속된 말로
공시송달은 이 납세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전부 다 공시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만났어. 만났는데 자식이 뭐예요? 지금 계속 받기를 거부한대. 거부하면 그냥 두고 오면 돼. 두고 온다. 두고 온다. 이 두고 온다를 뭐라 하냐? 이렇게 불러요. 유치송달을 합니다. 유치송달. 그래서 두고 오는 걸 유치송달 한다고 합니다. 뭔 송달이요? 유치송달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4번 답이고 5번. 세무공무원이 2번 이상 방문했는데 납세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납세자를 못 만나면 전부 다 뭡니까?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정답이 4번이고요. 자, 55번 갑니다. 이제 55번, 56번 넘겨서 57번 같은 건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날 수 있어요.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그럼 다시 볼게요. 이 부동산 세금 볼게요. 자, 부동산 세금인데 뭐 늘상 얘기했던 건데 첫째가 부동산의 취득 단계 세금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 이 두 개는 취득 단계 세금이고 두 번째 부동산 보유합니다. 보유할 땐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게 있고 세 번째 부동산 양도합니다. 뭔 세? 양도 소득세.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각각의 세금이고 요것과 더불어서 이제 공통된 게 있죠. 첫째, 앞 글자만 쓸게요. 취득과 보유와 양도 시에 공통된 거, 얘는 세 가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 소비세. 일명 농부지고. 두 번째, 자, 취득과 보유일 때 공통되는 것도 있죠. 지방 교육세. 세 번째, 보유와 양도시 공통. 보유와 양도시에 공통도 있어요. 이게 뭔데? 지방 소득세. 네 번째, 자, 취득과 양도시 공통. 취득과 양도시에 공통되는 것도 있죠. 뭡니까? 인지세입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것까지 꼭 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55번. 자, 부동산의 양도 단계에 따라서 다른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 따라서 다른 세목이 부과되고 있다. 다음 중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목 중 가장 타당한 건 자, 1번. 취득세는 취득 단계 맞는데 양도세는 뭐예요? 양도 단계죠. 2번. 이게 답이죠. 취득 단계에 다 돼요. 네, 이거 답이고. 자, 3번 갑니다. 자, 3번은 보니까 3번. 증여세는 굳이 얘기하면 취득 단계가 돼요. 근데 재산세는 보유 단계가 됩니다. 4번. 재산세 종부세는 둘 다 보유입니다. 둘 다 보유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는 굳이 얘기하면 보유와 양도입니다. 보유와 양도 단계 조세가 돼요. 그럼 결국 정답은 2번이겠네요. 그죠?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가 해당이 되겠죠. 자, 56번도 갑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 단계에 따라서 부과된 세목을 열거할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째, 자, 취득 단계는 농어촌 특별세 가능하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가능하고 인지세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또 상속 증여세도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보유갑니다. 재산세, 또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가능하죠. 세 번째 양도인데요. 보니까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맞아요. 근데 옆에 종합부동산세 이건 아니지. 또 옆에 지방교육세도 아니지. 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에 관련된 거고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거니까 둘 다 해당 없죠. 그래서 답 3번. 4번. 자,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공통된 거 농부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입니다. 5번. 보유와 양도 뭐 지방 소득세가 되겠죠. 정답이 3번이 될 겁니다. 자, 또 넘겨서 자, 57번 가볼게요. 자, 2017년도 자,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다 골라봐라. 일단 기업은 죽었다긴 해도 아니죠. 그죠? 재산세는 보유니까. 니은번
농어촌특별세 가능할 수 있어요. 농부지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도 해당이 없죠. 얘도 보입니다. 네 번째, 지방교육세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인지세도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럼 퇴직연금 취득량도. 그래서 니은, 니을, 미음. 그래서 정답 4번이겠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조세도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58번인데, 이 58번하고 59번은 당해세와 관련된 거죠. 이런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조세 채권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은 과거에 전세권이 됐건 또 저당권이 됐건 이미 과거에 설정돼 있대요. 돼 있고 요번에 조세가 발생해요. 조세가. 이 조세가 발생하는 때를 뭐라 합니까? 이렇게 불러요. 법정기일이라 합니다. 법정기일이라고 불러요. 이때 법정기일은 신고납부 세금은 신고일 되고요. 신고일자가 되고 고지받는 세금은 고지일로 해요. 그래서 신고일이나 고지일인데, 자, 어떤 세금이 나왔어요? 어떤 세금이 나왔다. 그럼 이걸 뭐라 불러요? 이 두 개를 담보채권이라고 하고, 담보채권이라고 칭하고, 어떤 세금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냐? 담보채권이 조세보다 우선이 되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하지만 이렇게 선순위 담보채권이어도 이게 일반 세금이 아니고 뭐하고 붙으면 특정조세. 특정 조세하고 붙게 되면 아무리 선순위 저당권 전세권이라 해도 특정 조세보다 우선 못해요. 얘가 더 우선돼요. 특정 조세가 훨씬 더 우선돼요. 그럼 대체 특정 조세가 뭔데요? 민법상 당해세입니다. 민법상 당해세인데, 그럼 당해세가 뭐가 있는데, 첫째는 재산세입니다. 또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저희가 안 배우지만 상속세, 또 증여세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지역자원시설세, 뭐 자동차세 있는데 그건 됐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민법상 당해세인데, 자, 한번 보죠. 58번. 자,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되어 있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전세권에 의해서 설정된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가산금, 지방세보다 우선됩니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 혹은 지방세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대요.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종부세죠, 그죠?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당해세니까 무조건 우선되게 되고요. 저도 넘겨볼게요.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59번도 있을 거예요. 보죠. 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담보채권은 국세나 지방세 등과 동가산금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 다만 당해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는 다른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되는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 이제 반대의 문제죠. 뭔세? 취득세. 그래서 이건 절대 우선권이 없겠죠. 그죠? 정답이 1번. 그래서 두 가지 패턴 문제가 있었고, 자, 60번 가볼게요. 자,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우선순위인데요. 이게 앞에도 언뜻 얘기했지만 어떤 갑이 세금을 계속 안 내요. 안 내면 정부가 그 갑의 재산을 전부 다 압류합니다. 압류해서 전부 다 공매 처분하는데, 그럼 공매 처분하면 돈이 생겼잖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제일 먼저 국가가 쓴 돈 먼저 빼갑니다. 빼가고 그다음 세금 내고 그다음 가산금을 가져가요. 다만 얘는 이제 순수하게 세금만 문제가 걸린 거고, 이 세금이 아니고 뭐 보증금 같은 게 걸려 있다고 하면 그래도 체납처분비 먼저 빼갑니다. 빼가고 그다음 뭐 3개월 짐금 빼가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건 뭐 민법적 사정이니까 일단 저희는 4번만 기억해요. 그래서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가져갑니다. 자, 61번을 가볼게요. 자,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을 설정을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지방세 또는 가산금을 우선 징수하지 못한다. 이때 문제 왜 이래 이것도? 이때 법정기일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죄송해요. 이게 급하게 편집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게 1번. 자, 과세표준과세액의 신고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신고일로 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신고 납부세가 문제가 되고 신고일, 고지받는 건 고지일. 자, 두 번째. 과세표준과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경정, 수시부가 결정할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 수령일이다. 아니에요. 고지서 발송일로예요. 또 같은 말로 고지일로 합니다. 세 번째, 이 3번 같은 거 알 거 없는데 뭐 특별징수 의무자는 언제입니까? 그 납세의무 확정일을 저희가 법정일로 보고요. 네 번째, 2차 납세 의무자에게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 언제? 역시 고지서 발송일, 통지서 발송일로 합니다. 네 번째, 납세자의 재산 압류를 한 경우에 그 압류 관련해서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 언제? 그 역시 압류 등기일 혹은 등록일로 그때를 법정기일로 한대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 1번하고 2번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 3, 4번은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1, 2번 정도만 기억하고요. 자, 이제 62번으로 가볼게요. 자, 국세우선권에 대한 설명이다. 우선 변제받는 것 중 가장 올바르게 된 것은 뭐니? 되는데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죠. 제일 먼저 압류 처분하면 국가는 뭘 빼갑니까? 체납 처분비가 1순위가 돼요. 비용 먼저 빼가고 그 다음에 제일 늦게 빼가는 게 일반 채권이에요. 일반 채권. 제일 디귿. 그럼 니은으로 시작해서 디귿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씨 3개나 있네. 그죠? 이러면 탑성가신데 어쨌든 니은해서 디귿을 가는데 그럼 두 번째 2순위 찾아봐야죠. 자, 1순위가 체납 처분. 2순위는 뭐예요? 임금이에요. 임금. 그죠? 3개월치 임금이 2순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국세가산금. 그죠? 그 다음에 담보채권. 그 다음에 기타 임금. 그 다음에 일반 채권. 그래서 이게 뭐 순서가 이런데 민법상 아마 이미 배웠을 건데 이걸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 일단 체납처분비하고 일반 채권만 일단 기억도 돼요. 그래서 1순위가 뭐 체납처분비. 꼴순위가 뭡니까? 일반 채권. 자, 그때 또 굳이 따진다면 2순위가 뭐 항상 3개월분 임금. 그럼 1, 2순위하고 끝순위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문제를 낼 때 지금 요건 이제 제가 이제 막 내서 그렇지 1번, 2번, 3번 같이 기억에서 니은서 디귿 이게 3개가 다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끼케만 하니까 그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63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위법 처분,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이의 신청을 며칠 내에 제기할 수 있다. 그죠? 90일 내 불복 제기할 수 있죠. 심사 청구도 90일 내가 되고 심판 청구도 90일 내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조세 총론에 관련된 걸 쭉 정리해 봤는데 대부분 문제가 아마 여기서 많이 날 거예요. 잘 보시면 될 거고. 자, 2편으로 볼게요. 이제 2편. 자, 좀 더 할게요. 시간이 남아서 원래 오늘 강의 계획이 1편만 하는 건데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2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취득세인데 조금만 더 할게요. 많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보통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이제 언급되는데 자, 1번 볼게요. 자, 취득세 특징을 열거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돼 있네요. 첫째, 유통세, 부동산이 이전될 때 내요. 맞죠? 둘째, 보통세 맞습니다. 셋째, 이익과 무관하게 거둬요. 읊는과세 맞습니다. 넷째, 등기에 관계없죠? 사실주의 맞습니다. 미음번, 자, 신고 납부합니다. 네, 비번, 형식주의 아니에요. 저희가 배우는 세금 중에 요 형식주의는 등록 면허세만 형식주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주의에 의해서 과세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10번, 표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행위세, 취득행위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응익세인데 응익세는 일정한 이익에 대해서 걷는 건데 대표적인 응익세가 3가지가 있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 3개가 대표적인 응익세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차등비례세도 있고요. 또 기업번 초과누진세는 없어요. 이런 건 안 적용 안 합니다. 일단 티급번 면세점이 있다. 그럼 틀린 게 비읍 형식주의, 그 다음에 지읒 응익세, 기억, 초과, 누진세 이 3개 빼고 다 맞죠, 그죠? 그럼 몇 개예요, 전부 다? 9개요? 9개. 9개. 정답은 3번 9개입니다. 자, 똑같은 패턴 2번 갈게요. 자, 취득세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일단 기억번, 특별징수는 택도 없는 얘기고요. 니은번, 분할납부도 아예 해당 없고요. 디귿번, 물납은 더 해당 없죠. 네 번째 면세점 해당합니다. 언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 과세하지 않는 거죠. 면세점. 그다음 미음번 기한 후 신고가 돼요.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얼마나? 100분의 50이 감면되겠죠. 그래서 두 개는 두 개, 2번. 정답은 2번 두 개입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취득세 성격이다. 자, 틀린 것은 1번. 유상취득, 무상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 그죠? 그래서 항상 취득은 저희가 소유권 갖는 게 취득이고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취득 물건에 대해서 부과는 뭡니까? 물세, 물세. 세 번째, 항상 사실주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죠. 즉 등기, 등록에 관계가 없습니다. 네 번째, 대물변제도 과세. 이때 여기 이제 유상취득인데 취득은 봐요. 유상취득이 있고 무상취득이 있는데 무상은 쉬워요. 얘는 뭐 상속, 그 다음에 증여, 그 다음 기부 이런 게 전부 다 무상인데 자, 유상취득 얘기할게요. 유상취득은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매매, 그죠? 매매도 유상취득이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교환 얘도 유상취득이고 그 다음에 대물변제 얘도 유상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현물출자 얘도 유상취득이에요. 그래서 매매만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유상취득에 해당이 됩니다. 5번 공유물의 단순분할에 대해서는 취득세에 부과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혼 갖고 얘기할게요. 이혼 갖고 이혼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혼할 때 뭐가 발생해요? 재산 위자료. 또 뭐 있어요? 재산 분할. 두 가지. 그래서 위자료가 있고 재산 분할이 있다. 이건데 그럼 얘를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놓고 따진다고 하면 취득세는 위자료 과세합니다. 재산 분할도 과세해요. 양도세 위자료 과세합니다. 재산 분할은 과세 안 해요. 그래서 취득세는 재산 분할 쪽도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안 한다가 아니고 과세하게 돼요. 과세하게 돼요. 잘못된 건 5번이겠죠. 5번. 자, 이제 문제 4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 될 수 있는 것으로 묶인 것은 뭐냐? 일단 1번, 기업번.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대요. 되고서 가액이 증가됐네. 과세하죠.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 과세합니다. 둘째, 임시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로서 존속기간이 1년 초과하지 않았대. 이건 비과세죠. 비과세. 세 번째,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는데 등기했다. 얘도 과세입니다. 그죠? 항상 등기, 등록, 허가에 관계없으니까. 네 번째, 공유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했다. 자, 토지의 원시 취득이 얘도 과세 대상이 되네요. 그럼 니은 빼고 다 과세네. 그럼 기역, 디귿, 니을.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자, 5번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틀린 건데 1번, 취득세는 신고 및 납부 방법으로 과세되며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적용한다. 그건 아니죠. 신고 납부 안 되면 당연히 뭐 가산세가 붙지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두 번째, 취득세 과세 대상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과세하며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하죠. 그죠?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에 관계없습니다. 세 번째,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과세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있고 재화 이전 단계에서 부과한다는 점에서 유통세 성격과 행위세 성격을 갖고 있죠. 네 번째, 취득세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상속은 6개월이나 9개월 내에 과세표준세액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죠? 5번, 취득세는 종가세예요. 일정한 가액, 취득가액에 대해서 과세니까 뭐 종가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거 나왔네요. 그죠? 몇 번이? 1번? 네. 자, 6번도 가볼게요. 자, 6번 상당히 기네요. 자, 다음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지, 1번. 자, 취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요.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한 때이다. 그렇죠? 항상 취득할 때 납세 의무는 성립이 돼요.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할 경우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 물건을 취득한 걸로 보죠. 다만 얘가 2명 이상
공동상속이면 각자의 지분만큼 과세가 될 거고, 세 번째, 취득세 원칙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당해 납세자에게 교부하여 증서. 이건 아니죠. 이건 원칙이 신고 납부지 고지증수가 아니에요. 틀렸고, 네 번째,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 이동 과정에서 담세력을 포착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이동 과정이니까 유통세가 되겠죠. 미음번. 자, 취득을 하면요,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 취득, 즉 완전한 내용은 등기입니다. 등기하는 것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꼭 등기에 관계가 없다는 거죠. B번. 자, 취득세율은요, 차등비례세율로서 조례가 정한 바에서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건 중과세율은 가감 안 돼요. 기본세율만 가감되게 됩니다. 자, 10번. 자, 차나 기계장비, 항공기의 제조, 조립 및 건조하는 선박에 대해선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죠.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죠. 대신 언제부터요? 승계, 취득부터 과세가 됩니다. 2등번. 자, 취득세 부가세는 취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10%의 농특세를 내고 감면받으면 20%의 지방교육세다. 굳이 얘기하면 물론 뭐 계산도 수반돼야 되지만 납부할 때는 10%의 농어촌 특별세, 20%의 지방교육세, 대신 감면받으면 20%의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하겠죠. 그래서 얘는 잘못된 게 두 개인데 디귿하고 이응하고 두 개. 자, 오늘 제 8번까지 해볼게요. 자, 7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겁니다. 첫째, 유상거래, 쉽게 매매 같은 거죠. 분양도 포함됩니다. 취득가의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2%다. 1%죠. 이 주택이 유상취득되면요. 주택이 유상취득이 되면 주택의 가격별로 첫째 6억 원 이하면 1%, 둘째 6억 초과 9억 이하는 몇 퍼센트? 2%, 셋째 그게 9억 초과되었다. 몇 퍼센트? 3% 이렇게. 그래서 구분되죠. 두 번째, 신고 낙오 없이 해당 건축물을 개수한 경우 그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한다. 등기, 등록, 허가에 관계가 없다니까요. 세 번째,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 받는 경우 납세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아까도 했지만 이게 위자료가 됐건 재산 분할이 됐건 무조건 납세 의무는 있어요. 답 맞고. 네 번째, 한국건축물이 주거와 주거 용도가 함께 쓰여지고 있다. 겸용주택인데 취득세는 겸용주택이 없어요. 무조건 각각 과세입니다. 각각. 그래서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각각 과세지 절대 면적 안 따집니다. 5번,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 중과세한다. 언뜻 보면 그럴싸한데 골프 회원권은 아니죠. 이게 골프장이지 골프 회원권은 중과 대상 아니에요. 자, 정답이 맞는 거니까 3번. 자, 8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자, 8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요,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둘 중에 받은 거다? 아니죠. 원칙은 사실상 변경과 공부상 변경 둘 중에 빠른 건데 다만 그 전에 이미 사용이 되면 이제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틀렸고 두 번째, 부동산을 연부 취득했으면요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최종 연부금 지급이다. 그건 아니죠. 연부 취득은 매년 연부금 줄 때마다가 취득인데 그 전에 이미 등기되면 이제 그 등기 등록일로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 변경 같은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은 지목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에서 그 비용을 더한다? 아니에요. 지목 변경은 법인이 하면 소요된 비용이 되고요. 개인이 하면 시가 표준액의 증가액이 돼요. 그래서 개인이 하면 시가 표준액의 증가액, 법인이 하면 소요된 비용 가지고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법인장부 작성 의무를 이행 안 했다. 그럼 얘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즉 법인이 취득세 장부를 비치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매기게 됩니다. 5번, 자, 갑소유 미등기 의무에 대해서 의뢰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선행했다면 누가 내요? 그 갑이 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오늘 첫날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그 9번부터 할 테니까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반드시 예습 꼭 해오셔야 돼요. 그 다음 주는 어디까지 하면 취득세 다 해오십시오. 취득세가 뭐 99번인가까지네 번호가요. 다 해오시면 돼요. 그래서 좀 버거워도 예습할 때 왕창 해놓으면은 그 다음 주는 좀 편하니까 그래서 많이 해오시고 꽤 문제가 많네요. 95번 과정은 좀 힘들겠다. 넉넉하게 그만 70번까지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 고생하셨고요. 날씨가 되게 안 좋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